오빠가 끝내주네요.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40대 엄강입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젠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나라는 사람을 찾고 혼자만의 길을 걸으면서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살고 있지만 두 아이들이 아직은 미성년자라서 전 남편과의 연락은 피할 수 없는데요. 이혼 후 한 달에 2번 주말에 1박으로 아이들과 면접 교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접 교섭 앞둔 며칠 전에 전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 애들 금요일날 학원 마치고 미리 데리고 갈 수 있음 얘기해줘. 금요일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지 얘기해달라니 이런 날이 또 오네요. 이런 게 그동안 내가 기다린 보람인가 싶고 문자 보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작년에 딸이 저와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토요일 말고 금 토요일에 만나면 안 돼? 라고요. 하룻밤은 너무 짧다면서 하루 더 자고 가도 되냐고 묻길래 엄마도 같은 생각이지만 너희 아빠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안 된다는 답장이 왔었죠. 어차피 기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고요. 참고로 지금 저는 저희 둘째 50일 때부터 돌봐주셨던 시터 이모님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있고요. 저의 이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요. 배우자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그날부터 큰 충격으로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때 이모님께서 엄마처럼 저를 다독여 주셨던 분이고요. 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이에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면접교섭 이행 합의서 가장 마지막에는 명절 또는 방학에는 서로 합의하에 날짜를 지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얘기는 말장난 같은데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이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아쉬운 입장이니까 무조건 전 남편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아이들 만났었고요. 명절이나 방학은 합의가 아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통보의 문자를 받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통보 문자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아니 제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게 아니라요. 맞나? 저도 그렇게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왜 아이들을 엄마가 양육하지 않나요? 배우자가 외도했다면서 왜 아이들은 아빠가 키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금도 꾸준히 달리는 댓글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자 유책과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라서 부부가 합의를 하면 양육권은 엄마 아빠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부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갔다는 거겠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던 전업주부였어요. 이혼 소송 당시 둘째가 갓 돌이 지난 후였고 오로지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했었죠. 그러면 배우자가 외도했어도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이혼 소송은 제가 아닌 전 남편이 저에게 보내와서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버티냐 갈라서냐인데 제가 버틴다고 깨진 그릇이 다시 붙지 않을 거잖아요. 저의 짧은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아이들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해 말하고 저는 저대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제 아이들은 결국 방치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의 짧은 선택을 많이 후회했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많이 후회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전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전 남편이 외도 당시 잠시 아이들을 나 몰라라 했지만 그때 외에는 평소에 아이들을 정말 예뻐했어요. 물론 저와 전 남편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저와 마찰이 생기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까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까지 어차피 금요일 오후 늦게 아이들 데려오는 거면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남녀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 어때요? 오빠 동생 하다가 자기야 여보 되잖아요. 이건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다.
인정. 어쨌든 그 하룻밤 사이에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2주간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약간은 아주 조금은 서먹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2박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너무 좋다. 들어가세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네, 가세요, 할머니. 차차차차. 어짜. 사탕 좋아하시는 분, 이거 마누카 허니 로젠지인데요. 건강 생각하는 분들 필수템이에요. 다음 영상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엄마께서 시장 들러서 쪽파를 사오셨다네요. 찹쌀풀 만들고요. 다시 식히고요. 레시피를 찍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춧가루 3개, 액젓 2개인가? 그리고 찹쌀풀 넣고 제가 전화 받고 와서는 이미 끝났어요. 흰색 가루 2개를 섞어 넣으셨는데 그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법 가루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같이 하겠다니까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혼자 하시겠다길래 저는 옆에서 수다를 떨었고요. 친구도 원래 자주 만나야 할 얘기가 많듯이 저와 엄마도 자주 만나니까 더 할 말이 많아요. 수다와 함께 파김치 만들기는 끝이 났고요. 중간에 양념이 부족해서 고춧가루와 액젓 추가했어요. 결론적으로 레시피는 모른다. 집에 와서 엄마께서 주신 파김치로 야식 때립니다. 오늘의 간식은 호밀빵을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을 거예요. 그리고 당근. 소금 넣지 마시고요, 사장님.
김밥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김밥은 시금치, 햄, 맛살, 계란지단, 단무지, 당근 등 김밥 필수 재료들 무조건 넣고 돌돌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나 식재료들 보면서 이것들 넣고 김밥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까? 는 생각을 시작으로 그럼 묵은지는, 미나리는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 김밥과 짝꿍 가야죠. 당근 김밥 요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김밥 먹을 거예요. 마지막 총각김치. 피클하고 올리브 따로 노는 애가 있어서 마무리하려고요.